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창업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고 가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하와이 디저트의 벤치메킹한 오프닝 멘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내일이 창업 초기 패키지 신청 마지막 날이잖아요. 22일. 저도 제가 멘토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사업 계획서와 서류들을 계속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멘토하고, 또 업데이트 요청하고, 또 보충해서 넘어오면 정말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몇 달간 우리가 또 대비하시고 쓰시냐? 사실은 정말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준비해라 하더라도 꼭 한 달, 20일 이렇게 남겨두고 급박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R&D까지 준비하시고 또 이거 준비하시고 24년 초다 보니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여기저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멘토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은 급하고 뭐 되는 건 없고, 시간은 계속 가고, 일은 또 해야 되고, 지원 사업은 또 계속적으로 뭐 신청해야 되다 보니 어려우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러한 친구들을 멘토하기 위해 저같이 이제 창업계획자도 필요한 거죠.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저는 이런 다크 그레이 날씨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가끔 이제 현타가 올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레이 날씨만큼 그레이의 딱 컨디션을 좀 조정해서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톤다운이 되면 차분해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들도 일부러 한번 본인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준비하고 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더 준비할 건 없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두 발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자, 내일이 마감인데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오늘 저녁까지, 뭐 내일 오전까지 그냥 한 번 더 체크해 본다. 뭐 많이 작성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본다. 그리고 서류들 점검한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 하신 분들은 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충을 해볼까 고민하실 텐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지난 자료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너무 잘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제가 좀 부족한다,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남의 거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오늘 자료 한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24년도 지금 이제 양식을 다운로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점검하셔야 될 게, 이 파란 색깔을 다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고 페이지도 다 삭제해 주셔야 돼요. 날려야 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각종 뭐 동의서 서류들은 다 아시죠? 네. 제가 이걸 꺼냈네요. 이걸 꺼내야 되는데, 네, 꺼냈습니다. 자, 이런 양식을 다운로드 다 받으셔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 작성하시고 나면 이거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날려주셔야 됩니다. 이 페이지 전체도 다 날려주셔야 돼요. 날려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 텍스트 프레임만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마지막에 꼭 이런 거 남겨두시는 분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잊지 마시고 파란 거 아직까지 있으시면 다 날려주세요.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딱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세우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이 프레임의 기준 프레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PSST다. 뭐라고 그랬죠? PSST다. 잊지 마셔야 돼요. PSST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입니다. 이렇게 지금 개요 앞에 보시면 나와 계시죠? 항목에 문제의식,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 전략과 기업 구성, 팀에 대해서 여기에 프레임에 맞춰서 전부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 장이지만 한 장의 프레임이 되지만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할 내용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제일 먼저 신청 현황부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주간기간은 여러분들께서 초기 창업 패키지 들어가면 다 주간기 나눠져 있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 분야, 기술 분야 각각 하나씩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업비 구성 계획에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에 파란 게 보면 총 사업비가 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1억 원까지인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이제 7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신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어요. 안내에 보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비에서 100%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100%에서 총 사업비 70% 이하 정부 지원 사업비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30%가 있는데 그 중에 현금이 10% 20% 현물이 20% 이하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현물과 현금의 차이 아시죠?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성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현물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인건비가 보통 인건비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하와 이상의 단어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1억이지만 보통 7천만원 정도 받으니까 7천만원 정도 작성해야지 라고 계시는 분 하지 마시고 1억이니까 1억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되 9천 얼마를 작성하시면서 거기 70%는 만약 7천만원을 하더라도 7천만원 하지 말고 이하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6천 얼마 6,900 얼마, 6,500 얼마, 6,600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해당하는 금액 안에서 현금 10%도 10% 이상과 현물이 2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더 내라는 얘기인데 현금이 만약에 10%가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은 300만 원 이하를 이 상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310만 얼마, 300 몇만 원 얼마 이렇게 적어주시고 현물이 그 20%다 하시면 또 조금 더 낮춰서 작성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오류가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선정되시고 나면 사업비 항목 다시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지원금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대부분 제가 이제 멘토로 갈 때 1차 선정되시고 2차 선정 마지막 최종 때 이 사업비 내용 구성 부분을 다시 멘토링을 제가 많이 해드리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한번 더 실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 작성 때는 1억을 꽉 채워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명을 작성하실 때 되게 헤매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템명과 이 명칭은 다릅니다. 여기 딱 너무 파란 글씨로 상세하게 잘 이제 적혀 있죠. 아이템명은요 여러분들이 풀네임으로 벌어주는 건데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과 제품이 어느 분야, 어느 단체, 어느 환경, 어느 사회적 부분,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 사업의 본질을 짤막하게 적는 거예요. 사업의 본질은 결국은 뭐다? 네, 이 탓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어떤 환경을 베네핏이 되고 그게 문제를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이로움이다. 나의 기술과 나의 제품이 어떤 단체, 어떤 사회적 환경 이 부분에서 이러한 적용 기능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결국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로움을 제공하는 나의 어떤 제품, 나의 어떤 서비스, 나의 어떤 이런 거다. 풀 버전으로 이 하나 문장에 사실은 웬만큼은 얘가 뭘 하려는구나 라는 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함축된 의미로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산출물은 결국은 협약기간 내에 옵니다. 협약기간 내에 내가 나중에 최종액을 만들어내겠다. 빅피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협약기간이 있잖아요. 이 협약기간에 어디까지 산출물을 낼 수 있다. 거짓말 쓰지 마시고요. 계획을 하시다 보면은 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절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만큼만 적으셔야 돼요. 웹사이트 베타 버전, 웹사이트 어떤 서비스,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요소, 산출물이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게 어플리케이션이든 웹사이트든 아니면 제품이든 간에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산출물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적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업명과 뭐 이게 사업장 소세지가 죄송합니다. 소재지. 좀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쓰시면 되고요. 창업 아이템 개요 관련돼서 여기 한 장에서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을 대부분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제가 아이템명과 다르다고 그랬죠. 명칭 말 그대로 이거다 이거예요. 제품이 저렇게 예시가 이제 게토레를 만들겠다, 나는 윈도우를 만들겠다, 아니면 알팔고를 만들겠다라는 정확한 명칭, 그리고 그 범주가 나는 게토레는 스포츠 음료에 들어가잖아요. 카테고리 거기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 개요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템 어떤 거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요약하게 하는 거고요. 특징 어떤 걸 한다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누가 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자, 너네들이 기술은 뭔지 알겠어. 제품 그런 걸 만들어내는구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뭐 이런 거 유사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내가 왜 이걸 만들어야 됐냐. 아이템 기획에서 이미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생각해냈다. 이거를 해결해서 만들어낼 거다.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걸 제공해 줄 거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다음 이제 넘어갈 때 배경 및 배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이런 게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다분히 내가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것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많았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될 만한 문제다, 누군가는. 그래서 나는 나의 제품과 기술적 부분을 이렇게 산초별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그 이타심,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어떤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는 두 분의 배경이 잘 녹아 있어야 돼요.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만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떤 문제를, 사회적 문제, 이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된다. 여기 안에서 정말 시장 조사가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걸 필요로 하는 단체나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누군가는 과연 누군가, 무엇인가. 그러면 결국은 이 시장이 나의 시장이 되거든요. 목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표라고 이 시장에 있는 내 고객은 또 내가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 내 기술은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수익 모델은 실제로 나올 것인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도 충분히 시장조사가 다 선익이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만으로 적을 수는 없어요. 서치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서치가 된 내용들이 바로 다시 도식화 자료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퀄리티 있고 내구성이 탄탄한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작성하시는 게 바로 현황 및 구체화 방안입니다. 이렇게 구체화까지 적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사업화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스케일업입니다. 그에 대한 전략을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마케팅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거 굉장히 나의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에 대한 이미지를 설계도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계도는요, 요렇게 이미지 보시나요? 요렇게 이미지를 조금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십니다. 결국은 이런 제품이고 이런 서비스고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걸 이미지로 넣으면 한눈에 좀 편하게 되겠죠. 좀 강조할 내용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 단계 여기는 딱 봐도 어때요? 준비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죠. 딱 봐도 간추하면서도 뭔가 준비를 잘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까지 넣어주면서 작성해 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미지 없이 이렇게 적는 분도 선정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성의를 더 드린다면 아는 내용물에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런 정말 시장 조사한 것들 한 장에 맨 앞장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면 이미 심사위원들이나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겠죠. 자, 문제인식부터 이제 개요는 끝났고 문제인식부터 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을 쭉 하시면 되는데 깔끔하게. 자, 개발 동기나 문제인식부터 우리는 이미 시장조사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장조사 내용들을 근거자료를 이제 작성을 놓고 근거자료를 놓고 이렇게 도시가 자료로 넣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비교하면서 두 개 다 선정이 된 내용들이에요. 선정이 된 사업객사라서 여러분들이 빠른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미 이렇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자, 이건 사실 한쪽은 좀 잘된 그 양식이에요. 초기가 보는 내용은 초기하고 조금 다른 양식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이미지와 좀 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해도가 높게 판단이 되겠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 이렇게 도시카 자료를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도시카 넣어주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죠. 어렵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조금 쉬운 방법은 요즘은 정말 쉽게 돼 있어요. 미리 캠퍼스나 캔바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도시카 자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조금만 넣으면 이런 도시카 할 수 있는 템플릿이 쫙 나오니까 이 템플릿에 내가 사전 조사한 숫자나 키워드를 넣기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좀 더 욕심내고 싶은 분들은 여러가지 템플릿 사용해보고 내 사업에서 다 넣어보면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충할 거 보충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이게 미리 캠퍼스나 이제 그 캔바에 들어가서 이런 도시카를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1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다음에 영상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넣어주시면 깔끔하죠? 전반적으로. 네, 같이 비교해서 보시죠.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눈에 봤을 때 편하게 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고객의 불편함들을 일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해결해 줄 거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솔루션 해결하는 거 말고 우리의 타겟 고객들이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요구 사항이 예상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거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개선 과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객의 고통과 허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사업 아이템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플랫폼을 열었을 때 고객들이 이런 기능까지 사용하기까지가 조금 중간에 허들이 느껴지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는 내용입니다. 차별화 방안, 경쟁력 상황 형안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비교해서 작성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정확하게 이렇게 도식 하나 딱 내주고 텍스트 버전으로 나머지 보충을 해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나씩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사업 추진 일정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양식에 이미 이렇게 이 안에 작성하려고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에 다 내용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 주시면 돼요. 날짜별로 기간별로 이 협약 기간 내에 얼마만큼 나는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목표를 로드맵을 잡아서 사용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고 경험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라는 내용까지 적으니까 이 친구 정말 이 사업에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소요 계획, 제가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작성할 때 대충 적으신 분들 있어요.
그렇게 적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250만 원에 몇 개월을 써서 그래서 총 얼마다. 그래서 학회가 얼마다.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고 PC는 또 얼마고 뭐 인건비는 얼마고 얼마 대충 적지 말고 한 사람당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몇 개월을 이 사람한테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돼서 협약 기간 내에 총 얼마가 한 인당 얼마가 들어갈 거다. 이런 산출 이 디테일한 비용까지 다 작성해서 총계를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나면 이제 자기 조달 계획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본, 그리고 내가 매출액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런 지원 사업 통해서, 아니면 또 시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나도 내 셀프로 자금을 마련해서 조달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 팀에서는요, 결국은 뭐냐, 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쭉 이제 나의 비즈니스 성장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죠. 절대 믿질 않을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여기 이 고통과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본인 외 팀을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반드시, 주요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솔직하고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나는 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인력 부분이 필요하다. 내가 목적까지 가면. 그래서 어떤 이 업무를 담당할 친구들을 어떤 시기에 채용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팀만으로는 스타트업이라서 부족하고 지금 현재 외주, 프로젝트 할 때마다 외주로 해가지고 협력 파트너스들이 이런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스들이 있다라는 걸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잘 돼 있는 도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작성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다듬는 시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선정됐던 자료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미지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US에 맞게끔 서비스 개발하겠다. 그 고객 대응은 이런 식으로 또 고객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이미지 도식화로 되어 있잖아요. 신경을 굉장히 더 쓰는 거죠. 이 내용 맞춰서. 성과, 분들이 이때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해왔다는 것도 이렇게 이미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전략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깔끔하게 도표와 이미지 도식화로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어떤 식의 부유 역량이 되어 있다. 자, 업무 파트너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ESG는 초기 창업에 들어가긴 하는데, ESG는 말 그대로 너무 길게 어렵게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고도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결국은 내가, ESG 경영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우리 팀에 대한 우리 사내 내부에서 어떻게 복지, 환경, 근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하나를 쓰더라도 어떤 물건을 쓰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노력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많은 내용들을 적겠어요, ESG를. 하지만 이제 3년 이상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적으셔야 되는데 3년 미만의 분들은 우리 회사 이 조그만 구성원 내에서는 제가 최소화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이제 지배 구조 투명하게 하겠다, 오픈하겠다, 우리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결국은 뭐냐, 기업가의 정신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서치를 좀 적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저기 서치를 해보시면은 주요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기 아이템이나 자기 회사 구조에 맞춰서 조금 적용해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지금 조금 참조하라고 보셨는데 이것보다 더 잘 작성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잘 작성하셨든 좀 덜 작성하셨든 이 내용들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선전된 자료들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일 신청하기 전까지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로 같이 영상을 좀 업로드로 만들어 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급할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된다.
내일이 신청 마감일인데 내일 너무 끝까지 붙들고 매지 마시고 내일 그냥 오늘 마감시키고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하신 다음에 서류 정비, 사학계에서나 다른 자료 정비, 그리고 이제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꼭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급한데 오류까지 나면 너무 짜증나죠. 갑자기 막 현타가 옵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 충분한 시간을 오류가 날 것까지 예상을 하고, 또 내가 준비한 서류가 또 업로드가 잘 안 된다든지 잘 안 들어가다든지 또 이게 아니라든지 마지막에 또 담당자하고 확인까지 해보는, 신청 접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해보는 시간도 가지려면 막바지 되면 담당자한테도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전화를 너무 많이 오니까 전화 통화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수가 잘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려면 5시간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창업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빅피처를 그린 만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하나하나 로드맵대로 지속적으로 성과 있게 잘 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선정이 이번에 선정 안 됐다고 또 뭐 자포자기 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내일 신청 잘 마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창업빌더 유라쌤이었습니다.